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학 적분단원에서 리만 적분, 특이리만 적분, 리만 스텔체스 적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만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것은 유계인 함수 f의 도메인을 분할한 각 부분 공간의 끝점들의 집합을 캐피털 P, 이 캐피털 P를 구간 AB의 분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x0가 A이고 xn이 B겠죠. 유계인 함수 f의 도메인을 분할한 각 부분 구간의 끝점들의 집합인 분할 P 위에서 유계인 함수이기 때문에 각 부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함수에. 자, 이 함수 f의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에다가 각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최소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두 개가 나오죠.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어퍼 리만 썸, 리만 상합이라고 할 겁니다. 노테이션은 그리고 최소값에다가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한 최소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로어 리만 썸, 리만 합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 할 거예요.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간 AB에서 유계인 함수 y 꼴 fx에 대한 도메인을 분할해서 j 번째 구간을 이렇게 둘까요? 왼쪽 끝점을 j-1, 오른쪽 끝점을 xj라고 두면은 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나오죠. 자, 이게 리만 상합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에다가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리만 합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리만 상합의 일부분과 리만 합의 일부분의 차는 이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정의로부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을 노트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유계인 함수가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의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일정하죠. 상수 알파로 일정할 겁니다.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이 같겠죠. 자, 두 번째는 먼저 그림을 볼까요? 자, 유계인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한 부분 구간에서의 최소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입니다. 그림자 부분이. 여기에 최대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 자, 그려볼게요. 자, 빗금치 보면은 요 빗금친 부분만큼 리만 상합이 리만 합에 추가가 되죠. 즉, 이 말은 리만 상합은 리만 합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겠다. 반대로 리만 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는 것. 명백합니까? 그리고
유개인 함수의 도메인의 분할 P에다가 분할점을 추가시킬 거예요. 최소한 하나. 자, 그 분할을 Q라고 하고 이 Q라는 분할을 분할 P의 세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refinement. 자, 그러면 분할 P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 그리고 분할 Q 위에서의 리만 상합, 리만 하합,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그림자 부분은 리만 하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분할점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하나만 추가한 거를 예시로 둘게요. 자, 그걸 X0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이 분할된 구간에서, 분할점이 추가된 구간에서 리만 하합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된 부분 구간에서 리만 하합은 이번에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리만 하합이 이 부분이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나요? 아, 리만 하합은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만 하합은 증가한다. 자, 이번에는 리만 상합에 분할점이 추가됐을 때 어떤 성질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만 상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여기다가 분할점을 추가했어요. X. 자, 그러면 구간이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리만 상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외되게 되죠. 처음 있었던 부분에서. 자, 그리고 또 추가된 이 부분 구간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처음 리만 상합에서 이 부분만큼 어떻게 되나요? 빠지게 되죠. 아, 반대로 리만 상합은 분할된 부분 구간이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만 하합은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증가하고 리만 상합은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감소한다는 것. 그리고 2번에서 모든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느냐?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점이 추가됐을 때 리만 하합은 분할점이 추가된 Q라는 분할 위에서 증가하죠. 리만 상합은 처음 분할에서 분할점이 추가된 분할에서의 리만 상합이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은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언제나 리만 상합보다 작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리만 적분을 개념을 확장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가 리만 적분이란 무엇인지 리만 적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개인 도메인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f의 도메인을 분할한 분할 P 위에서의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분할 P가 존재할 때
함수 F는 적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할 P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만 상합은 리만 하합보다 언제나 커 나갔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하지가 않죠. 리만 상합이 리만 하합보다 언제나 커 나갔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노트에 설명해 놨습니다. 리만 상합, 리만 하합 시각적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자,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게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지. 자,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리만 하합은 증가,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리만 상합은 감소. 자, 그럼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느냐? 바로 요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요 그림자 부분이죠. 요 그림자입니다. 그럼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요 그림자 영역의 넓이들이 어떻게 줄어들겠죠? 극한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이 곡선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로 나타난다는 거.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기하학적 의미였습니다. 자, 리만 상합, 리만 하합, 리만 적분 가능. 그러면 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분할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들. 첫 번째 정리가 유계 닫힌 구간 ABU에서 연속인 함수.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죠.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함수 F는 유계, 즉 극값을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 또 하나는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죠. 즉 균등연속이 된다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성질로부터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스케치 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균등연속이에요.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잖아요. 그 임의의 양의 실수를 뭐로 잡아버릴까요? B 빼기 A분의 입실론으로 잡아버립시다. 적당한 분할이 존재해야 되니까 델타라는 유니폼을 넘지 않는 분할 P에 대한 부분 공간의 맥시멈. 맥시멈이 델타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 분할된 부분 공간에서 유계 닫힌 공간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갖잖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이 값에 의해서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게 스케치가 되나요?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균등연속.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으니까 그 임의의 양의 실수를 이렇게 선택했다. 그리고 델타라는 유니폼을 분할된 부분 공간의 맥시멈. 자, 그러면 스케치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계 닫힌 구간에서 균등연속이다. 연속이니까 균등연속이다. 그럼 델타라는 유니폼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를 그리고 델타라는 유니폼을 분할된 부분 공간의 맥시멈으로. 자, 그러면 유계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니까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각 분할된 부분 공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6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하기 전에 한 단계 더 밟을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균등연속 결과에 의해서. 자, 여기에다가 분할된 부분간의 길이 곱하면 되죠. 그 길이는 델타라는 유니폼을 벗어날 수가 없게 선택했습니다. 분할이 존재하면 되니까. 따라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리를 항상 정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 여기 참인지 것인지. 지금 6의 다친구원에서 연속의 함수는 적분 가능이었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적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 정리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의 다친구원에서 연속의 함수는 적분 가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냐? 지금 리만 적분 데피니션을 살펴보면은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분할의 존재성이었어요. 연속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적분 가능하다고 해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이그젠플을 주면 되겠죠. 반례를. 불연속 함수 중에 적분 가능한 걸 찾으면 되잖아요. 자, 2분의 1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뭐냐? 분할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불연속인 점을 분할된 부분군 사이에 존재하도록. 특히 이 불연속인 점을 갖는 함수 f에 대한 적분 가능성이잖아요. 자, 이 다음 단원이 특이리만 적분 단원입니다. 그 특이리만 적분 단원에서 상세히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을 불연속인 점 2분의 1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분할을 설정하자. 어떻게? 다음과 같이. 그래서 x1과 x2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불연속인 점이 포함되도록.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0입니다. 2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둘 다 상수잖아요. 고려해야 될 거는 x1하고 x2 이 구간에서 최대값 1, 최소값 0. 그러면 과연 이 분할에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상수 0이었어요.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0으로 갔죠.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입니다. x1과 x2 사이에 불연속인 점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 상수였습니다. 2분의 1 이상 구간에서는 상수 1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1로 같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을 계산하면 되죠.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이 x2 빼기 x1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2분의 1이라는 불연속인 점을 포함하는 구간의 양끝점이에요. x2 빼기 x1이에요. 그럼 이 x2 빼기 x1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끔 선택하면 되잖아요. 분할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분의 1이라는 불연속인 점을 갖는 함수 f는, 즉 불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즉 여기 거짓이죠. 적분 가능하다고 해서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다른 적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는, 즉 적당한 분할의 존재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유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함수 적분 가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성의 보장은 없는데 유괴 닫힌 구간 AB 위에서 단조예요, 단조. 단조란 말은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유괴인 거죠. 함수 F 자체가 유괴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분할의 존재성이니까 분할된 부분 공간의 맥시멈이 함수 F가 6이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떨까요? FB 빼기 FA분의 입실론. 방금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 보일 때는 델타라는 유니폼을 맥시멈으로 해서 함수가 6이기 때문에 균등 연속성에 의해서 임의의 양화 실수를 B 빼기 A분의 입실론으로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단조 함수입니다. 함수 F가 6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의 양화 실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하는 균등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F의 유괴성만 이용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수 F가 유괴니까 적분 가능하겠구나. 유력한 후보입니다. 과연 그런지, 그런 분할 P가 존재하는지. 임의의 양화 실수는 FB 빼기 FA분의 입실론. 왜? 함수 F가 유괴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할된 부분 공간에 맥시멈만 잡으면 되겠죠. 맥시멈을 바로 뭐로 잡을 거냐? 자, 분할 P입니다. 이 분할 P에 대한 맥시멈이 단조니까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단조 증가에 대해서 답안을 달아놨거든요. 해설을 해놨으니까 단조 감소인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는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 왼쪽 끝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단조 증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단조 감소이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럼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는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 왼쪽 끝점에서 최소값. 단조 감소이면 반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분할된 부분 구간의 맥시멈을 처음 언급했던 함수 F가 6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분할 P 위에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과연 임의의 양화 실수보다 작게 되는지.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입니다.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한. 자, 그런데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의 맥시멈이 이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처음 값과 제일 마지막 값만 남죠? FB 빼기 FA만 남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양화 실수보다 작게 됩니다. 유괴 닫힌 구간에서 단조인 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성은 함수 F의 유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유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유괴인 함수. 유괴 닫힌 구간에서 단조인 함수, 유괴인 함수. 적분 가능하더라. 관련 기출 문제입니다. 2002학년도 8번 문항 5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로 유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죠.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 이 무한급수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무한급수를 보니까 n분의 k죠. n분의 1. 바로 주어진 도메인을 균등 분할한 거다.
데피니션에서 분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균등분할로 하죠. 구분구적법. Majoration by part. 분할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중등교육과정처럼 균등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굳이 또 불규칙 분할로 할 필요가 없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제인 기출문제에서는 균등분할에 대한 무한급수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그러면 전제가 적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식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리만 상합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균등분할한 구간에서 최소값 리만 하합, 균등분할한 구간에서 리만 n분의 1이 곱해진 겁니다. 부분간의 길이.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식보다 작잖아요. 왜냐? 6의 대칭관에서 연속의 함수는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조임정리에서 이 극한 또한 존재하죠. 이 세 개의 극한이 같게 되잖아요. 답안에는 자연스럽게 반복하시라고 6의 다친관에서 연속의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놨습니다. 6의 다친관에서 연속의 함수는 균등연속. 그래서 델타라는 유니폼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를 입실론으로 선택했습니다. 1 빼기 0분의 입실론이니까. 그리고 델타라는 유니폼을 분할된 부분 구간의 맥시멈으로. 어차피 균등분할이니까 분할된 부분간의 길이는 n분의 1이잖아요. 최소값, 최대값. 이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을 넘지 않죠? 그리고 분할된 부분간의 길이가 n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캐피탈 N을 선택을 해서 지금 델타라는 유니폼이 있으니까 그 델타라는 유니폼 양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에서 그러면 분수에서는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n분의 1이 델타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분할된 부분 구간들은 전부 다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된다는 거. 즉 6의 다친관에서 연속의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실질적인 답안에서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달아야 되겠죠. 분할 P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자, 그러면 비교 정리에 의해서 부등식 그리고 6의 다친관에서 연속의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거. 그러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극한이 존재한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는 적당한 분할 P 위에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극한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살펴봤어요. 자,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리만 합은 증가하죠. 증가하지만 어찌됐든 리만 상합에 의해서 위로 유계죠. 즉 완비성 공리.
리만 하합에 뭐가 존재하겠다? 리만 상하합에서 위로 6개니까 최소 상계가 존재하겠죠. 자, 반대로 리만 상합은 리만 하합에 의해서 아래로 6개죠. 그 말은 리만 상합에 최대 하계가 존재하겠다. 자, 그래서 리만 상합의 최대 하계를 어퍼 인테그럴 상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리만 하합의 최소 상계를 로어 인테그럴 리만 하적분이라고 할 거예요. 강의하는 지금 노트에 참고 도서는 웨이드 책과 루딘 책인데, 루딘 책에서는 또 이렇게도 노테이션을 해놨죠. 상적분을 위에다가 바로, 하적분은 아래에다가 바로. 즉 리만 상합에 대한 극한 값을 계산한 거예요. 리만 합에 대한 극한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만 적분 가능성은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이 같으면은 리만 적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미의 아이시스보다 작게 되는 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해지잖아요. 리만 상적분, 리만 하적분. 극한 값으로 계산을 했다. 관련 기출 문제입니다. 2015학년도 전공비 논술형 2번 가나 단데 다를 제외했습니다. 다는 방금 앞에서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 존재하는 것처럼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3번에서 리만 적분 가능성을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했습니다. 바로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에 대한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리만 하적분은 리만 상적분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 마치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는 거. 직관적으로 살펴봤죠? 바로 되지 않나요? 임의의 분할 P와 Q에 대해서,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할 P에 대해서 리만 상합은 리만 하합의 상계죠. 명백히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 상계 수프리멈 바로 나오나요? 이렇게 리만 하적분. 모든 분할 Q에 대해서 리만 하적분은 바로 리만 상합의 하계에 속하죠. 그럼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하계. 따라서 리만 상적분은 리만 하적분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거. 두 번째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지금 리만 적분 가능성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러려면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전제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뭡니까? 유괴다친권에서 연속이남수는 적분 가능하잖아요.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리만 상합에서 임의의 양화 실수만큼 뺀 것은 언제나 리만 하합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의 인피머, 즉 리만 상적분이죠. 오른쪽에서의 수프리머, 리만 하적분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는 리만 상적분이 리만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았고, 2번에서 유괴다친권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니까 리만
상적분이 리만 하적분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이 같아진다. 즉 적분 가능하다.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이 같으면. 임의의 양의실부터 작게 된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개선됐죠. 상적분, 하적분의 개념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의 분할 P와 Q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더라. 모든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P에 대한 것들을 리만 하합에 대해서 모아놓으면은 명백히 리만 상합은 리만 하합의 상계죠.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수프리머. 따라서 리만 하적분은 리만 상합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이번에는 모든 분할 Q에 대해서 모든 분할 Q로 모아놓은 리만 상합들의 집합에서 리만 하적분은 바로 하계죠. 따라서 하계 중에서 제일 큰 최대 하계, 즉 리만 상적분은 리만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되는 거죠.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적분 가능하다는 거. 즉 리만 상합이 리만 하합보다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양의실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좌변에서의 인피멈, 우변에서의 수프리멈보다 명백히 작거나 같죠. 따라서 리만 상적분은 리만 하적분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적분 가능할 때. 자, 이번에는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입니다. 함수 f와 g가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적분 가능입니다. 전제 조건. 자, 그리고 또 전제 조건. 둥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지 않나요? 왜 명백하지 않냐는 말을 했냐면은 수프리멈, 수프리멈. 둥어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제 수프리멈. fx가 gx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명백하잖아. 그러면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피멈, 하적분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F와 G가 적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서는 이 값이 하계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 하계. 즉 리만 상적분이 F에 대한 리만 상적분이 G에 대한 리만 상적분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런데 F하고 G가 각각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F에 대한 리만 상적분은 F에 대한 리만 하적분, G에 대한 리만 상적분은 G에 대한 리만 하적분. 이 부등식 성립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상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상세히 살펴볼까요? 도메인에 대한 분할 P, 그리고 전제 조건. 그러면 fx에 대한 수프리멈, gx에 대한 수프리멈. 그럼 명백히 리만 상합, 리만 상합.
F와 G가 각각 적분 가능하니까 F에 대한 리만 상적분. 그럼 분할 P에 대해서 G에 대한 분할 P에 대해서 이 값은 하계죠.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하계. 즉 G라는 함수에 대한 리만 상적분. 그런데 F하고 G가 둘 다 적분 가능. 그 말은 리만 상적분은 F에 대한 리만 상적분은 F에 대한 리만 하적분과 같죠. 즉 F에 대한 적분. G에 대한 리만 상적분은 G에 대한 리만 하적분과 같죠. 왜? G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즉 G에 대한 적분.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2009학년도 전공 4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인데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형태에 보이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F와 G가 유계다층관 AB에서 적분 가능합니다. 적분 가능하니까 유계일 함수죠. 그리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G는 의미 아닌 함수라고 적어놨어요. F하고 G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유계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 F에 대한 제소값을 20M, 함수 F에 대한 최대값을 캡슐 M. 그러면 fx는 명백히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왜 줘놨느냐? 의미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0인 경우는 증명이 완료돼 버리죠.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gx가 양수인 경우니까 부등식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부등식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겠다. 그리고 g 또한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수가 곱해졌으니까 적분 가능, 적분 가능. 자, 적분 가능한 두 함수의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결과를 이용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질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적분에 대한 편급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지 적분 가능한 두 함수의 곱에 적분 가능성을 보이는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결과를 이용하자. 물론 결과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적분 가능한 두 함수의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첫 번째 등식 바로 나오지 않나요? 캐피털 M에, 스몰 M에 A에서부터 B까지 GX 캐피털 M에 A에서부터 B까지 GX, DX. GX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이 값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에 있는 실수잖아요. 또 C로 둔 거예요. 그럼 바로 나오죠. 두 번째는 첫 번째 거 증명이 완료되면 바로 되죠.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에 있는 실수 C를 갖는 연속함수 F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X0. 바로 사이값 정리. 바로 나오죠. 특히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에 대한 두 번째 등식에서 gx가 만약에 1이라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fx0에 b 빼기 a로 표현되죠. 그러면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분 가능한 y 꼴 fx라는 함수,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곡선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는 이 넓이죠.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A와 B 사이에 X0라는 적당한 fx0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넓이하고 같아진다는 게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입니다. 자, 이거는 실좌표 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고 기하학적 의미고 복수 평면으로도 확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보시고 복수 해석학 강의할 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평가값 정리에 대응되는 게 복수 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평가값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소수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판, 반지름이 R인 원판의 경계 위에서의 복소 적분값. 여기다가 2파이 i분의 1을 곱하면은 이 값은 바로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FZ0와 같아집니다. 즉 원판의 중심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이라고 불러줍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평가값 정리에 대응되는 게 복수 평면에서는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이다. 증명은 스케치한 거 다시 서술하면 됩니다. 자, 의미 아닌 함수 gx 그리고 fx 적분 가능한 함수. 적분 가능한 함수니까 유기의 함수죠. 최소값을 스몰 m, 최대값을 캐피탈 m으로 둬놨습니다. gx 또한 적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의미 아닌 함수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죠. 여기서 이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이 적분 가능한 두 함수의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gx가 0일 때는 바로 증명이 완료되죠. gx가 0이 아닐 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적분값 또한 양수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눈 부등식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럼 이 c라는 값이 스몰 m과 캐피탈 M 사이에 놓이겠죠? fx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그러면 이 c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도메인의 적당한 원소가 존재하겠죠. 바로 함수 f에 대한 사이값 정리입니다. 연속함수 f에 대한. 그러면 연속함수 f에 대한 적분에 대한 평가값 정리에 대한 계약적 의미가 바로 나오나요? 구간 AB에서 fx에서 유게 된 영역의 넓이와 이 영역의 넓이와 AB 사이에 있는 적당한 x0에 대한 이 함수값을 높이라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것. 적분에 대한 평가값 정리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리만 적분 개념을 처음 시작할 때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리만 상합, 최소값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리만 합. 그럼 리만 합이라는 것은, 리만 썸이라는 것은 바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임의의 값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 T0가 최소값을 갖는 점하고 같아질 수도 있죠. 혹은 T0가 최대값을 갖는 점과 같아질 수 있죠. 이 리만 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리만 썸에 대한 개념이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바로 구분구조법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 리만 합이 수렴한다는 정의는 리만 합에 대한 분할에 대한 부분 분할, 그 부분 분할을 P입실론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부분 분할에서의
부분 분할에서의 리만 썸의 값이 구간 AB의 적분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 리만 합은 수렴한다고 합니다.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중등교육과정에서. 자, J는 1에서부터 N까지 FTJ. 변동분할로 쓰면 델타 XJ로 써도 되죠. 그죠?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 익숙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임의의 양의 실수로 표현하면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시그마 J1에서부터 N까지 FTJ의 델타 XJ 빼기에 A에서부터 B까지 이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된다는 리만썸이 수렴한다는 데피니션입니다. 그럼 노트할 내용은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리만썸이 수렴한다는 거겠죠.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정적분과 무한급수와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리만썸의 개념을 이용해서 또한 익숙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증명할 거예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학부과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두 번째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보죠. 여기 하나 추가해서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즉 적분 가능하죠. 이 적분 가능한 함수를 비적분 함수로 하는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냐. 이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두 번째. 뭐냐면은 함수 F가 유계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럼 더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 더함수가 적분 가능하면, 그러면 이 더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이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는 캐피털 F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니까 캐피털 F에 대한 더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럼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해야 될 거냐면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의.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의 개념 때문에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를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죠. 자, 두 번째 이제 증명할 때 리만썸의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더함수 F'을 적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F'에 대한 리만썸 분할 P 위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분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적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리만썸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F'에 대한 평균값 정의. 이 평균값 정의 써버리면 바로 이게 FB 빼기 FA 나옵니까? 평균값 정의를 쓰면 각 분할된 부분 공간에서 FTJ의
xj 빼기 xj 빼기 1이니까 여기 바로 뭐하고 같아질 거냐면은 fxj 빼기에 fxj 빼기 1과 같아져. 이거에 대한 썸이니까 시그마니까 결과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거되고 남는 거는 fb 빼기 fa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죠. 중등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자, 노트할 내용은 바로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입니다. F'이 적분 가능한 거니까 자, 이거를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낸다? 발을 길게 꺼도 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조심해야 될 거는 체인룰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정리 첫 번째, 적분과 유계다층권에서 연속인 함수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속인 함수를 비적분 함수로 하는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느냐. 그래서 캐피털 F에 대한 도함수의 존재성. 그러면 적분에 대한 구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뭘 적용시켜야 된다? x0와 x0 플러스 h 사이에 f가 지금 연속함수니까 적당한 c가 존재하겠다.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됐나요? C가 X0와 X0 플러스 H 사이에 H에 대한 극한이니까 결과적으로 C가 X열에 근접해 가겠죠? 따라서 유계다층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비적분 함수로 하는 캐피털 F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적분 가능할 때. 그럼 이걸 비적분 함수로 하겠죠? 적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할 겁니다. 적당한 분할 P가 존재하겠다. 이 적당한 분할 P 위에서 적분 가능한 도함수에 대한 리만성이 수렴하겠죠. 그러면 함수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도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 각 부분 공간에서. 각각의 부분 공간에서. 따라서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취하면은 연쇄적으로 소거되죠? 남는 거는 FB 빼기 FA. 따라서 익숙한 결과가 증명이 되죠.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였습니다. 특히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또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상세히 들어보기 위한 이그젠플입니다. 유계다층 구간 AB 위에서 적분 가능해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유계다층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였습니다.
이제 적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캐피탈 F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캐피탈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례가 존재하겠죠. 이 F가 불연속인 함수. 그러면 캐피탈 F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겠다.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적인 첫 번째가 유기에 닫힌 구간 AB 위에서 연속입니다. 연속. 적분 가능이 아니라. 연속이면 적분 가능한 거니까. 차이 딱 아시겠죠?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은 G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적분 가능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G가 미분 가능하면 이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도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반례가 있겠죠.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하고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는 유기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의미이었어요. 근데 이게 적분 가능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적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캐피탈 F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이 캐피탈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겠냐? 반례는 그러면 스몰 f를 불연속인 함수로 반례를 들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함수 G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면. 자, 그런데 이거는 G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즉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예를 들면 되겠죠. 적분 가능성은 유기인 함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유기이지 않은 함수를 유기점플로 들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스몰 f가 0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유기점플이 있었죠? 이 0을 포함하는 분할, 불연속이점을 포함하는 분할. 그러면 이 분할 위에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영어 실수보다 작다. 익숙해지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이 다음 단원인 특이리만 적분 단원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불연속인 점을 적분 구간의 아래 끝 또는 위 끝으로 하는 적분값의 존재성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불연속인 점을 적분구간의 위 끝, 불연속인 점을 적분구간의 아래 끝. 적분값이 존재하죠? 적분 가능하다. 자, 이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존재하죠? 불연속인 점이 존재하지만 적분 가능합니다. 불연속인 점을 피적분 함수로 하는 캐피탈 F라는 함수. 자, 근데 이 캐피탈 F라는 함수는 0에서 커스프 포인트를 갖죠. 뾰족한 점을 갖습니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차이를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는 유기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를 비적분 함수로 갖는 거였어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두 번째는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적분 가능하느냐? 즉 도함수가 유기이지 않는 함수를 이거점프로 잡아버리면은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도함수 0이 아닌 곳에서 명백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함수는 미분 가능은 해요. 이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유기인 함수와 0에 수렴하는 거, 유기인 함수와 0에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이지 않죠. 따라서 도함수 G'은 적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기이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였습니다. 상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
계속 언급했던 특이리만 적분입니다. 벡터 해석학에서도 특이리만 적분을 다루는데 좀 더 익숙하게는 어떻게 다루냐면은 계속 지금 누차 언급했는데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불연속인 점을 적분관의 위끝 혹은 아래 끝으로 하는 적분을 특이리만 적분 혹은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적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린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가 국소적으로 적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린 구간의 임의의 닫힌 부분 구간에서 적분 가능할 때 그를 국소 적분 가능. 특이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함수 F가 국소 적분 가능하고 즉 임의의 닫힌 부분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고 닫힌 부분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열린 구간의 왼쪽 끝점인 A에서의 우극한 이 열린 구간 B에서의 오른쪽 끝점에서 자극한에 대한 적분이 존재할 때를 특이 적분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인 버전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제 문제는 그렇게 다룰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 대한 적분을 특이 적분이라고 한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이 적분이에요. 유계이지 않은 적분. 왼쪽을 보면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잖아요. 자,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대칭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극한을 계산할 때, 특이 적분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측을 보면은 y축 대칭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한 거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는 y축 대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변에서는 y축 대칭으로 극한을 계산했어요. 바로 이그젠플 반려로 잡을 수 있습니다. fx가 기함수인 경우. 원점 대칭인 함수, 즉 fx를 x세제곱이나 x로 잡아버리면 바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좌표 평면에서의 특이적분을 값을 구할 수는 없는데 복수 평면에서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 평면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어떻게 개념을 이용하느냐?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에 대한 특이적분을 오른쪽 같이 계산하는 것을 principal value 복수 평면에서 정확하게는 causes principal value라고 합니다. 코시의 주역값.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에 대한 특이적분을 y축 대칭으로 극한을 계산한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반례가 기함수인 fx = x세제곱이나 fx = x로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y축 대칭에 대해서 명백히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 대한 극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수렴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피적분 함수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이제 존재. 이것 또한 존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특일이만 적분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인 예제가 있습니다. 2013학년도 22번 문항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과 2번은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특이적분입니다. 3번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죠. x = 2분의 파이. 즉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는 피적분 함수에 대한 특이적분입니다. 특이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극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극한의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비교 정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죠. 그럼 x 4제곱에 x 더하기 1. 그러면 x 4제곱에 x 더하기 1. 그럼 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적분에 대한 특이적분이 수렴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죠. 또 다른 값을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수렴한다면 비교정리해서 수렴하겠죠. 자, 이번에서 분모를 보니까 lnx입니다. lnx에 대한 부등식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lnx분의 1은 x분의 1보다 작겠다. 이건 바로 계산되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수렴하면 또 도움이 안 되죠. 발산하면 발산하겠죠.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3번이 좀 간단하지 않네요. 그죠? 0과 2분의 파이에서 sin x는 0과 1 사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은 제곱할수록 작아지죠? 작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거는 다시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sin x. 1사분면에서 양수니까 제곱근 취해도 부등식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제곱근 취하면은 코사인 x 루트에 1 빼기 sin x입니다. 그러면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코사인 x분의 1보다 크네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특이적분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수렴하면 도움이 안 되죠. 또 다른 값을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발산하면은 이것도 발산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용하는 게 방금 코사인 x분의 1이었잖아요. 코사인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 자, 이건 세컨트 x죠. 부정적분이 어떻게 나눠요? ln의 절대값 세컨트 x의 탄젠트 x인가요? 적분상수 C. 왜냐하면은 세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에 대한 ln에 대한 도함수가 세컨트 x로 나옵니까? 특수한 형태의 부정적분이라서 웬만한 캘큘러스 교재에는 거의 다 이그젠플로 아마 소개가 될 거예요. 코사인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 즉 세컨트 x에 대한 부정적분. 특이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교정리를 쓴다. 자, 이 실평면에서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기껏해야 판단하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코시스 프린시플 밸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고 복수 평면을 확장하면은 수렴값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 복수 해석학에서는 그게 바로 코시스 레저드 띠에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코시의 유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피적분 함수에 대한 비교 정리입니다.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그러면 x제곱분의 x 더하기 1에 대한 부정적분. 이제 t에 대한 극한 취해보면 되죠.
수렴합니다. 따라서 비교 정의에서 1번에 대한 특이적분은 수렴하죠. 자, 2번 마찬가지로 비교 정리. 자, 이번에는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입니다. 그럼 lnx죠. lnx에 대한 극한 발산하네요. 따라서 비교 정의에서 2번에 대한 특이적분은 발산한다는 거. 자, 3번은 불연성점을 가지고 있는 특이적분이죠. 따라서 코사인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 ln의 세컨드 x, 탄젠트 x. 따라서 극한을 취하니까 발산하죠. 그래서 3번 또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1번만 딱 수렴하나요? 특이적분이? 자, 그리고 리만 적분을 일반화한 리만 스틸체스 적분입니다. 일반화했다는 뜻은 리만 적분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또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 추가되는 것은 뭐냐? 알파라는 단조 증가함수만 추가가 됩니다. 알파라는 단조 증가함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리만 상합, 리만 합에서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했다면은, 그래서 계약적 의미가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최소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었다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은 단조 증가함수 알파를 이용해서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하는 게 아니라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하는 겁니다.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한다. 그러면 리만 상합이 리만 스틸체스 상합. 단조 증가함수 차이를 곱한다는 거. 리만 합이 리만 스틸체스 하합. 그러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리만 스틸체스 상합과 리만 스틸체스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분할 p가 존재하는 거겠죠. 이것을 또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리만 스틸체스 상합의 인피망, 즉 리만 스틸체스 상적분. 리만 스틸체스 합의 수프리망, 리만 스틸체스 하적분. 그러니까 리만 적분에서 사용했던 노테이션 개념들 그대로 가지고 왔죠. 추가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단조 증가함수. 그래서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한다는 거.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 대신. 전혀 낯설 게 없죠. 어려울 것도 없고.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 대신 델타 xj, xj 빼기 xj 빼기 1 대신에 이걸 뭐로 바꾼다?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로. 알파의 xj 빼기 알파의 xj 빼기 1. 전혀 낯설 것도 어려울 것도 없다. 델타 xj를 델타 알파 j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 조심해야 될 거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d 알파 x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알파 프라임 x d의 x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가 연속함수이고 알파 프라임이 적분 가능할 때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
유일한 차이가 뭐다?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 대신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 이게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제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2007학년도 13번 4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6의 닫힌 구간 0, 2에서 정의된 함수 f. 함수 f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단조 증가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조사하라?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 P, 굳이 불규칙 분할 잡을 필요 없죠? 균등 분할로 잡아버립시다. 왼쪽 9.0, 제일 오른쪽 9.2. 균등 분할. 2행등분 해버릴까요? 그러면 각 부분 구간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함수 fx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단조 증가 함수는 마찬가지로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n번째 구간. n번째 구간의 왼쪽 9점이 n분의 n 빼기 1이고 오른쪽 9점이 1이죠. n 플러스 1번째 구간. 왼쪽 9점이 1이고 오른쪽 9점이 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만 함수값하고 단조 증가 함수의 차이가 생기지 나머지 구간은 다 같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n번째 구간 오른쪽 9.1이에요. 그럼 함수값은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냐면은 n번째 구간에서만 2x로 계산되고 그 전에는 다 x로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는 n번째 구간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1이 같잖아요. 다 사라져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왜 여기서만?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가 1일 때는 1로 보고 1을 넘었을 때는 2로 보니까 여기서만 살아있잖아. 요 이전 n번째 구간까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구간에서는 전부 다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가 0입니다. 딱 n 플러스 1번째 구간에서만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가 1로 딱 주어져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함수값 2x로 하죠. 그러면 리만 스틸체스 상합은 2배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상적분이 얼마예요? 2가 될 겁니다. 하적분은 왼쪽 9.1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fx 2x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2.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는 1일 거고. 그러면 리만 스틸체스 하적분은 2. 같네요. 그죠?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합니다. 참고로 리만 적분은 해볼까요? 이게 리만 적분은 단조 증가함수 알파는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1이 불연속점이에요. 그죠? 어떻게 계산한다고? 특이적분으로. 리만 적분 가능하네요. 그죠? 근데 리만 적분값과 리만 스틸체스 적분값은 다르죠? 방금 리만 스틸체스 적분값은 2였지만 요거 계산해 보면은 0과 1에서는 x니까 2분의 1인가요? 2분의 x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fx 1과 2 사이에서는 2x니까 x제곱이죠? 1이죠? 그러면 2분의 3입니까? 1이 아니고,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x제곱이니까 2하고 1 사이니까 4 빼기 1이죠. 3이니까, 2분의 7이 딱 나와요. 2분의 7. 자, 그럼 상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n등분 했습니다. 균등분할했어요. 부분구간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분할이 존재하면 되는 거지. 굳이 불규칙 분할 계산할 필요 없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부분구간에서의 리만 스틸체스 상합과 리만
스틸체스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리만 스틸체스 상합입니다. 딱 n번째 구간하고 n 플러스 1번째 구간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fx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이. n번째 구간, n 플러스 1번째 구간. n 플러스 1번째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단조증감수 알파가 차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리만 스틸체스 상합은 따라서 상적분 2가 되죠. 자, 리만 스틸체스 합입니다.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번째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죠. 단조증감수하고 단조증감수의 차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구간입니다. 따라서 리만 스틸체스 하적분이 2죠. 따라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참고로 리만 적분은 1이라는 불연속 단조증감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1이라는 불연속인 점에서의 적분관의 위끝 아래 끝으로 하는 특이적분을 계산하면 2분의 7이 되겠다는 거. 지금까지 적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적분 단원에 대한 리뷰는 리만 적분에서는 리만 적분에서는 유개인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 P 위에서 리만 상합이라는 리만 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더라. 리만 상합이라는 것은 분할된 부분관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에다가 부분관의 길이를 곱한 최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 리만 합이라는 것은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에다가 부분구간의 길이를 곱한 최소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을 리만 합이라고 하더라. 유용한 특징으로는 분할이 세분될수록 분할점이 추가될수록 리만 상합은 감소하고 리만 합은 증가하더라. 그리고 언제나 리만 상합은 리만 합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유개인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은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를 리만 적분 가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리만 적분 가능성을 보다 편리하게 판정하는 방법이 함수 F에 대한 유계성을 보장하는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고 유계 닫힌 구간에서 단조 함수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리만 상합과 리만 합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 리만 상합은 감소, 리만 합은 증가. 그래서 리만 상합에 대한 인피멈, 리만 상적분, 리만 합에 대한 수프리멈, 리만 하적분.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으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수열에서부터 익숙한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 특히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연속인 함수
F에 대한 이 넓이가 정적분으로 표현될 텐데 함수 f가 연속일 때는 이 도메인의 적당한 c 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진다는 게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는 거. 일반적인 평균값 정리는 적분 가능한 두 함수에 대한 gx가 음이 아닌 함수면 c라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는 실수 c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인 리만 썸에 대한 개념. 리만 상합, 리만 하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높이로 선택했는데 리만 썸에서는 부분 공간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자, 이걸 리만 썸이라고 하더라. 이 리만 썸에 대한 극한이 수렴할 때 적분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 이 리만 썸의 개념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에 익숙한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는 거, 전제 조건이. 이 연속인 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캐피털 F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게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죠. 피적분 함수가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래야지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두 번째, 함수 f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이 적분 가능할 때죠. f'이 적분 가능할 때. 이 f'을 피적분 함수로 가지면은 이 적분값이 바로 fv 빼기 fa로 계산된다는 게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이자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거죠.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리만 썸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을 때의 적분 가능성,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적분 가능성, 바로 특이리만 적분. 특히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적분 가능성인 특이 적분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y축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좌우 대칭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아, 이것도 t로 쓸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특이리만 적분은 A라는 값은 임의의 실수입니다. 보통은 0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는 특이적분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리만 적분을 일반화한 리만 스틸체스 적분은 알파 x라는 단조 증가함수를 사용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리만 적분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추가가 되는 게 딱 하나의 차이가 알파라는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한다는 거. 즉 리만 상합, 리만 하합에서 최대 높이, 최소 높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다가 분할된 부분권의 길이를 곱하면은 리만 적분.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하면은 리만 스틸체스 적분. 리만 상합은 이렇게 분할된 부분권의 길이를 곱하는 대신에 한다면은 리만 스틸체스 상합은 단조 증가함수.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 부분권의 길이가 아니라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를 곱한다는 거. 그럼 극명하게 딱 비교되시나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지금까지 적분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석학 무한급수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